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전세 관련 3법을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전세값이 폭등해서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된다고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년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서울의 가장 싼 아파트를 못 산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직장인 실수요자들이 자력으로는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집값만 올라가니까 그만큼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집을 사는 데까지는 10에서 20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 탓을 하죠. 정부 규제가 강남 집값 잡기에만 주력을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은 외곽이나 저가 주택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남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로, 강북, 도봉, 노원, 외곽 지역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재인 살고자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 기다리고 청약을 넣는 고점자들이 많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어차피 로또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논리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지금보다 분양 가격이 떨어질 게 자명한 상황인데 이미 기존 집값보다는 분양받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넣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요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게 만드는 내용이죠. 나는 점수도 없고 한데 점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싸다고 달려드는데 내가 기다리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사예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거로 보이니까 집주인들이 정보 공유에 나서고 시행 전에 올리자고 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출렁인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개를 의미하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한 공인중개사가 이번 정부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미리 전세값을 올려야 하지 않냐고 묻는 집주인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라면서 기사에 근거를 댔어요. 지금 이 기사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죠. 전월세는 실제 사용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전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막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해서 막 내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가장 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올려받을 수 있으면 올립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올리지 일부러 싸게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가장 고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이렇게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결국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싼 집은 점점 사라질 거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사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죠. 또 분상제가 적용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받는 게 다시 못 올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논리는 이미 학습이 됐어요. 분상제 하면 재건축 사업장들이 사업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공급을 안 할 거고 공급을 안 하게 되니까 점점 새 집은 희소해져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게 이득이다. 이런 내용이죠.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힘들게 전전하며 살 거면 빨리 집 사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기사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분양가 상한제 전에 청약을 받는 게 답일까요? 분상제 전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올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2020 로또 분양하면서 올해 쏟아질 많은 물량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서울의 일반 분양이 5년 만에 최대예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 기다리고 있죠. 개포 1단지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고 또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인근에도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병이 시작된 깊은 침체에도 지금 팔아야 될 물량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역대 최대 물량 쏟아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흑사 3구역, 광명 15구역 지금 이미 분양했습니다. 아주 히트를 쳤죠. 또 이번 달에 레미안 엘리니티가 용두 6구역인데 여기도 지금 500세대 가까이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이것도 팔아야겠죠.
한 세대당 10억 가까이 되니까 몇 천억짜리 이 물건들을 성공리에 팔아야 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분상제 전에 받는 게 엄청난 이득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광명 15구역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흑석 3구역도 흥행에 성공했어요. 광명 15구역 같은 경우 당해 지역은 4대 1도 안 됐는데 기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몰려서 금액이 적은 건 120대 1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상제 하면 공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 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계속 사업을 하는 걸까요? 밀집된 장소에서 총회를 강행하고 전례 없던 방식인 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착착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멈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더 못 기다린다고 안전진단 속속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성산시역 목동 5단지에 이어서 DMC 한양까지 지금 사업 못해서 안달난 데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하면 가격 오르죠? 왜요? 왜 그렇죠? 재건축 안 하면 똥값 이런 표현 안 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가격이 없죠? 재건축해야 가격이 오르니까 계속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들 난립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야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네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하다는 수원 원도심 제가 지난번에 엄청 많이 분양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또 공급되고 있어요. 8달 19구역 수원 111-5구역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많은 정비사업 물량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걔네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요. 강남에 또 공급이 돼요. 도곡 개포 한신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신반포 15차, 반포 1지구 3주구 얘네들 삼성물산이 지어야 비싸진다고 하면서 삼성물산 뽑았습니다. 재건축 시공사 뽑는 거 하고 있어요. 왜 분상제 하면 안 한다더니 다 멈춘다더니 왜 하죠? 계속 됩니다. 분상제 전에 서울에 4,161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에요.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에 이르죠. 그리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둡니다. 이 얘기는 직접 살 것도 아니면서 분양받아가지고 피 받아서 넘기는 거 못하게 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상제를 실시한다는 의미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적용 전에 분양을 받아야 하죠?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인천의 청약시장이 과열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분양가 기록을 갱신했어요. 송도 33평형이 8억에 분양했어요. 7개월 사이에 1억이나 상승된 분양가인데 이거 사람들이 엄청 관심 가졌죠? 이유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관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직접 살 게 아니고 몇 개월 후에 몇 천만 원 더 붙여서 팔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몇 천 더 주고 이런 거 사는 거죠. 이 얘기는 실수요자라면 지금 무리해서 분양가 상한제 전에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수요자가 사줘야 분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급등할 거니까 사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세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서울의 신축은 고가의 전세죠? 고가의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투자한 집에 내가 들어가 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전세를 얻는 거죠. 비싼 값이라도 전세를 얻는 거죠.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얻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 하면 작년에만 해도 서울에 4만 가구 이상 입주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 똑같은 물량이 입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입주하는 동안 더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됐어요. 전세 사는 사람들 그 물량 분양받았겠죠?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받은 자기 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전세집 누가 채워주죠? 전세가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값이 비싸기 때문에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6%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3종 세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거, 그리고 추가로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전월세 3종 세트입니다. 전세가 추이를 한번 보면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입주 시점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모양새를 보이죠. 워낙 많은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그 지역의 적정 전세가 수준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단지가 안정이 되면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요. 고덕지구 대규모 입주로 인근의 신축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초반에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영향은 바로 이 인근에서 나타나죠. 불과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기존의 신축이었던 게 더 신축이 나타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세 모양을 보입니다. 준신축들 어떤가 볼까요? 이것들도 예전에 신축급이었는데 더 새 거가 공급이 되니까 사용가치 전세가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반포자이 17억까지 거래했다고 막 했는데 지금 매물 10억대도 나와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 19억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13억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이 공급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들의 전세값은 더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철저하게 사용가치죠. 갭 투자자들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갭 투자 개념 아시죠? 매입가 중에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자기 자본 조금에 대출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죠. 갭 투자가 가능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어야 가능한 겁니다. 신축 전세가가 높지만 신축이 언제까지 신축일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신축이라고 얘기했던 건 구축이 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신축에 대비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갭 투자가 이익을 보려면 이 전세가가 유지가 되면서 향후 상승이 예상돼야 가능한 거죠.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상황이고 지금 아파트값 주춤하고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세금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갭 투자자들 다 난리 났어요. 전세가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받을 수 있는데 전세 안 올리는 사람 없어요.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못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세를 준 거고 그 전세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 전월세 상한 5%로 적용이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되면 최소 4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4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나면 신축은 더 이상 신축이 아니죠. 신축이 준신축이 되고 준신축은 구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유지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죠. 작년,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많이 입주했다고 했는데 이 물량들 들어올 때 전세를 놓으면 정상적인 시세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가는 거죠. 입주 때 싸게 놓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에 걸려서 많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갭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충격을 주겠죠. 갭 투자자의 종말을 고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팔아도 전세금 못 돌려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오피스텔 구입해서 벌어진 상황은 최근에 아파트 갭 투자하신 분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상관이 없지만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결국 깡통 전세가 되죠. 아파트도 이런 상황으로 갈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현실이 주리의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역병의 2차 확산이 없으면 경제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6%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창궐하면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다시 재확산의 기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특화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니죠? 아파트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역병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하는데 집값 안정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부동산을 풀어줄 상황이 아니에요. 아파트 값을 부양하는 게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위기 상황이죠. SK 현금 더 쌓으라고 하고 1조대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을 쌓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7조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돈 쌓고 있겠어요? 기업이 바보예요? 하반기 국내 기업 생존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에 잇따를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죠? 역병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5월 실업자가 127만 명 넘어섰네요.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장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아직 직장을 구해보지도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출산율 역대 최저죠. 0.9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해요.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6으로 하락을 했고 신생아 수가 떨어졌다고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0.9인데 얘네는 1.36인데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케이에서 한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네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어진 게 이유라고 분석을 했어요. 외국에서 보기에도 지금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이런데도 계속 집값 부양해서 유지할까요? 경제가 어렵다고 아파트값 부양하는 일 없습니다. 역병의 충격으로 수요 감소가 오랜 시간 지속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성장을 거듭했던 중국도 뒤에 공포가 짙어지고 있어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위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좋아지려면 역병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역대의 최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나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더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고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외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